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조준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인 경영정보학개론이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 시스템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과 일하시는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1주차로서 정보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역할은 우리가 현 시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든지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아무래도 우리가 IT라든지 IS에는 익숙해 있는데 정보기술이라든지 아마 정보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왠지 좀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IT, IS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이라는 환경 자체에서 IS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의 여러 가지 업무 환경이라든지 현재 우리 여러 기업들이 글로벌화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외에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정보 시스템, IS 정보 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사에서 우리가 이런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런 정보 시스템, IS,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어떻게 비즈니스를 변화시켜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아마도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하셨던 컴퓨터가 어떤 것이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아마도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사용했던 컴퓨터가 286이라는 컴퓨터예요. 우리 컴퓨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하죠. IBM 스타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컴퓨터와 애플 쪽의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퍼스널 컴퓨터이기도 하죠. 제 기억은 저는 286이라는 컴퓨터였고요. 그 다음에 386, 486, 펜티엄 이렇게 진화를 돼가면서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듀얼코어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286이라는 컴퓨터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윈도우즈라든지 이런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이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DOS죠. 마이크로소프트의 D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네모난 뭐죠? 그 5.25인치짜리인가 얇은 그 디스크를 가지고 플라피 디스크를 가지고 부팅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 됐었고 아마도 이 하드 드라이브라는 개념이라든지 OS라는 개념은 386이라는 컴퓨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윈도우즈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러한 컴퓨터로 이제 진화가 빨리 됐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디까지 움직이고 있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플랫폼이라는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플랫폼이 뭔가요? 뭐 정류장이죠. 정거장.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뭐 광고에서도 플랫폼이라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은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상에서의 어떤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이기도 해요. 예전에 우리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분석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왜냐하면 이 저장소라는 우리 하드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쌌고요. 저장 용량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점은 이제 제한적이었던 얘기죠. 그러다가 요새 들어가지고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 저장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새 컴퓨터를 사시면 아마도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테라바이트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샀던 컴퓨터 중에서 특히 이제 하드 드라이브를 장착했던 386 컴퓨터인 경우에는 제 기억에
2MB인가 3MB 뭐 이렇게 4MB인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은 그 당시 제가 거의 한 2,000불 이상을 주고 샀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이 하드 드라이브 가격도, 저장소의 가격도 엄청나게 싸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대용량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또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저장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가지고 훨씬 수월해졌다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분석 결과가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에서 기업에서도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새로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클라우드 컴퓨팅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뭐 리소스를 쉐어를 한다, 저장소를 쉐어한다, 다양한 방법의 클라우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우리 업무 환경이라든지 생활 환경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화의 기회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분들은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를 한다든지 뭐 다른 회사와 어떤 이 통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거래를 이룬다든지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예전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어려웠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스케일 영업 활동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요. 뭐 우리가 손쉽게 이메일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컨택을 할 수가 있겠고 리소스를 쉐어할 수 있고 정보를 보낼 수가 있겠고 뭐 이런 환경들이 이제 정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임리스처럼 우리가 끊이지 않는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와이어리스라든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동하는 뭐라고 그러나 수단 내에서도 뭐 작업을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공항에 가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비행기 타면 항공사에 따라서는 네트워크 인터넷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내려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해외 무역이라든지 아웃소싱의 증가 역시 글로벌화의 기회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챌린지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세계화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기업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 IT와 관련된 투자예요. IT와 관련된 투자는 정말 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여기도 보면은 매년 얼마씩 증가하겠다고 있지만은 초기에는요 뭐 예를 들어 한 1990년대만 해도 이 IT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왜 이것을 투자를 하고 기업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얼마만큼의 투자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라든지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뭐 커뮤니케이션 이퀴프먼트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기업이 등장을 하죠. 우리 디지털 기업이라는 건 별건 아니지만 이 업무들을, 비즈니스 업무들을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동식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역시 디지털화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라 그러나 요새 뭐 이북이라든지 뭐 키들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화된 책을 보고 있고요. MP3, 그러니까 우리가 음원도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음악을 듣고 있고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사회생활 역시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런 다양한 디지털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 자산들도 역시 디지털화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다 디지털화된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환경, 내 부서가 일하는 환경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어떤 테크놀로지, IT라든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업은 조직과 경영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죠? 시간이라든지 공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어졌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뭐 인터넷 환경인 경우에 뭐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때 많이들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시간적인 제약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적인 것도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어디서나 원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어느 쪽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들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서비스로의 소프트웨어, 그죠?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많이 화두가 되어 있는 기계학습이라는 머신러닝이에요. 아마도 클라우드 컴퓨팅, 뭐 서비스 소프트웨어 아니면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우리가 뭐 올해 가장 화두가 됐던 알파고라는 그 AI 인공지능 바둑 게임을 했던 그 AI 때문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러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IBM 왓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지금 시스템화 돼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IBM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분야에서 지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 변화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경영자가 소셜 네트워크와 업무를 결합한다. 직원은 의사결정 권한에 접근이 가능하다. 가상회의가 상용화되었다. 이 가상회의가 상용화됐다는 거는 여러분 오래전에는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회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짜증나는 일이었어요. 화면이라든지 전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뭐라 그러나요? 인터넷 접속 스피드라든지 와이파이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우리가 서로 간에 화상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뭐라 그러나 통신망이 전 세계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먼 거리 떨어지는 사람들과도 화상 통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된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를 해보셨겠죠. 저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 외국에 있는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들이 여러분 요새 많이 쓰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비디오 이제 화상 통화가 있죠. 영상 통화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전화로 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의외로 품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쓸 때에 비해서는 엄청난 발전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시 의사결정을 활용하는데, 의사결정을 우리가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정보 시스템 역시 굉장히 필요한 상황 중에 하나죠. 다음에 조직이 역시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요. 원격 작업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고, 비즈니스 가지의 공동 개발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다이나미컬하게 이제 변화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뒤에서 우리가 조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더가 이제 글로벌화의 도전이라든지 기회, 그 다음에 수평화된 세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기업이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목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가의 경제적, 문화적인 이점을 크게 감소하고 수평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해외 외국 국가들과의 어떤 거래라든지 의사소통을 할 때 보면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사람의 인식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라든지 시장, 자원 등 많은 분야에서 경쟁도 굉장히 격화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 우리가 추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할 내용이긴 하지만 경쟁 우위라는 게 있죠. 시장 내에서 기업들 간에 아니면 산업별로 아니면 같은 제품군 서비스 간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 경쟁 제품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경쟁 우위를 가질 수가 있느냐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 보면 우리가 좋은 예로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게 이동통신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업체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SKT, KT, LG 플러스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이 세 개 업체들 간의 시장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을 끌기 위해 가지고, 그죠? 다양한 프로모션이라든지 번호 이동제를 활용한다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게 하는 노력도 있고,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휴대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의 시장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혁신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고객들한테 자기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서 뭘 해요?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거죠. 카드사도 역시 다양한 고객 서비스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편의성이라든지 편리성을 높여가지고 자기네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쟁 격화를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정보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 간의 무역 의존도도 높아져 가고 있고요. 시장 기술의 기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술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기술이 있고 표준화되지 않은 기술들이 있어요. 표준화되지 않은 기술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활용이 되지만 다른 나라에 갔을 경우는 활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외에 다니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은 아마도 이 전압일 거예요. 110V냐 220V냐에 따라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돼 있지 않고 지역적으로 나라별로 이제 어떻게 표준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표준을 벗어난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기술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선 통신 기술이 어떤 주파수를 사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나라별로 다를 수가 있겠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900MHz 들어보셨어요? 900MHz. 어디서 많이 쓰이는 걸까요? 2.4GHz 이런 것들 어디서 많이 쓸까요? 이런 주파수들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현대 어떤 분야는 뭐냐면 유비쿼터스, 우리 이제 센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oT 분야에서도 활용을 하고도 있고, 근데 이런 주파수를 듣다 보면, 희한하네. 왜 이 주파수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도 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주파수 있을 것도 같고요. 이게 표준화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 지역이 같은 표준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런 기기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특히 900MHz, 2.4GHz는 어떤 주파수와 우리가 갈등이 발생을 하냐면 무선전화기예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집에 가시면 무선전화기 있으실 텐데 무선전화기를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900MHz 아니면 옛날엔 900MHz가 많았고요. 최근에 2.4GHz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파수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IoT라든지 이런 센서 테크놀로지 단말기들과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컨플릭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표준화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시스템, IT, 정보 기술뿐만 아니라 정보 시스템이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시장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도 또한 또 다른 고려 사항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